2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아침엔 투자에서는 앞서서 잠깐 예고해 드렸지만 최근에 사실 젠슨 황이 그렇죠. 방한하기 직전에 정말 시장을 난리가 났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두산 그룹주, LG 그룹주, 물론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밀렸던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이슈 외에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궁금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셨죠. 두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니폼을 또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의 야구 선수 느낌입니다. 아이고. 자, LG그룹의 대표 주자로 우리 미래에셋 최창규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두산그룹의 대표 주자 우리 자산운용의 최홍석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판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LG 자산운용 아닙니다. 네. 예, 두산 자산운용 아니고요. 소개 좀 각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이거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맡고 있는 최창규고요. 네. 아, 이렇게까지 코스프레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먹고 살기 참 못했는데. 힘들죠? 예, 근데 결국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네. 또 비주얼하게 보여드려야 되고 또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요. 네. 뭐 다음번에는 상의 탈의 하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저희가 그건 죄송해요.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본부장님 네. 그건 저희가 네, 오버하지 자제하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우리자산운용에서 오원 ETF 솔루션 본부장 담당하고 있는 최홍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저도 두산 LG그룹에 맞서서 두산그룹의 대표 주자로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이제 네. 아침엔 투자 처음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뭐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예. 네. 혹시라도 다음번에 출연 안 하실까 아니요, 나중에 봐. 탈도 쓸 수 있어요. 예, 그 고민형 써야 다행히 돼. 장이 좀 좋아가지고 유니폼을 네. 입을 수 있게 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LG 그룹주도 그렇고 두산 그룹주도 그렇고 네. 제일 핫하고 야구계에서도 어떻게 제일 핫하다 사실 LG는 1등. LG는 지금 부동의 1등이고요. 두산도 상위권 그룹에 속합니다. 5위? 5위권 지금. 네, 원래 그 제일 마지막 구산이라고 불리우다가 아, 구산이라고 5위권까지 불리다가. 네, 9분부터해서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고 더 앞을 위해서 전진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야구는 뭐 그렇다 손 치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LG 그룹주와 두산 그룹주에 어디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 네. 어느 쪽을 더 응원할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LG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LG 그룹주를 좀더 저희 선호한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이 LG 전자에서 사왔기 때문에 뭐 제 얘기는 좀 차치하고 젠슨왕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다고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광모 회장은 직접 삼겹살을 잘라줬고요. 헬스 그거 잘못 잘랐잖아요. 뭐 비계를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젠슨왕이 두산은 직접 시구를 하러 또 방문을 했는데 일단 젠슨왕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 좀 짧게 좀 어떤 한 번씩. 효과를 입으셨는지 두산과 LG 나눠서 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소 회동에서 그 가로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는데 다행히 그 다다음 날 이제 제수랑께서 두산 그룹 그 홈구장을 찾아서 시구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면서 네. 아 엔비디아가 확실히 두산의 에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것과 뭔가 연계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하고자 하는 최근에 AI 팩토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AI의 연산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그거의 제약 요건으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속으로는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AI 인프라 혁신 시대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최홍석 본부장님의 네. 두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모두 최 본부장님이시네요. 같은 최신가요? 경주최? 네, 뭐. 경주채. 네, 저도 오, 경험치예요. 실제 네. 또 같은 최, 같은 네. 집안 분들. 자, 그러면 LG 얘기를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좀 해주시길래. 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LG 트윈스 팬입니다. 실제 팬. 기쁜 마음으로 네.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했고요. 네. 자, 젠슨왕이 왜 한국을 왔을까? 저는 전략적 동맹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슨왕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딱 하나 못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있다면 바디입니다. 바디. 하드웨어. 예, 하드웨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갖출 수 있는 전략적 동맹자를 찾게 된 거고요. 전략적 동맹자로 선택된 게 결국은 메모리, AI 팩토리, 로보틱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로보틱스 부분을 가장 잘 갖고 있는 회사가 LG그룹이고요. 결국은 LG그룹이 AI 시대 때 하드웨어, 바디에
파트너이자 피지컬 AI의 파트너로 선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고요. 다만 아쉬운 건 아니 뭐 스킨십만 하면 뭐예요? 뭔가 서명을 하시고 그렇죠. 네. 숫자를 보여주시고 그랬어야지 LG그룹 주가가 더 갔을 텐데 네. 이런 숫자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결국은 LG가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밸류체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젠슨왕 형님께서는 사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과 두산그룹 와서 이제 각각의 행보는 달랐지만 네. 어쨌든 뭔가 이제 앞으로 손에 손 잡고 다 같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갈 거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데 먼저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계속 뭔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는 건지 사실 뭐 시구 말고는 네. 뭐 이렇게 뚜렷한 게 없었어가지고. 네, 사실 그 두산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네. 사실 예전에 두산그룹이랑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흔히 저희가 알기로는 뭐 두산하면 혹시 오비맥주 생각나는 분 오비맥주 이게- 기억납니다. 아유 예전에 오비베였었죠. 오비베였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비맥주를 알고 계시고요. 네. 혹은 이제 전통적인 중공업 강자였습니다. 두산 중공업이라는 두산 중공업. 기업이 있었는데 사실 현재는 완전히 이미지를 탈피해서 이제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로봇, 반도체 요 세 가지 핵심 산업을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인프라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의 종합 선물 세트 여기에 이제 네. LG 쪽 질 수 없죠? 네. 칠 수 없죠. 피지컬 AI 시대까지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생성형 AI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갔다면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야, 이제 제자리 없어지네. 이제. 예, 예. 아니,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또 저쪽이 얼, 없어지고.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굉장히 잘생긴 남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굉장히 이쁜 여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누가 아, 닮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스타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네. 서구적인 미녀상, 여동 미인상. 스타일, 여동 예,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완판이 죄송해요. 됐대요. 그런 걸 보면서, 완판이.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유니트리 IPO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네.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피지컬 AI 시대까지 갈 거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방금도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있는 가전에 뭐가 들어가죠? LG. LG전자. 그렇죠. LG전자는 뭘 잘 만들죠? 모터. 모터. 맞습니다. 이 모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시대 때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모터, 감속기, 그리고 LG 이노텍이 잘하는 센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잘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화학이 잘하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 시대 때 가장 필요한 제품들인데요. 이걸 완비하고 있는 풀스택 하드웨어 회사가 바로 LG전자가 아닌가, LG그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시면 네. 저는 젠슨왕이 한국에 찾아온 이유는 딱 이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결국 바디, 즉 피지컬 AI의 바디, 제조에 해당되는 그런 동맹국을 찾기 위해서 온 건데요. 한국은요 생산 규모 최적화되어 있죠.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있죠. 그리고 기술 통합 능력 있죠. 그리고 선순환 테스트베드.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설마 집에서 빨래를 시킬까요? 아니면 설거지를 시킬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왜 시킬 당장 건데요? 현장에 돈 벌어야죠. 현장에 공장에 투입되는 공장에 아, 투입해서 그쵸, 돈을 그쵸. 벌어야죠. 예.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LG그룹이기 때문에 젠슨왕의 선택은 물론 옆에 있는 두산도 조금 요만큼 선택하시긴 했지만 아. 결국은 가장 큰 선택은 LG그룹 아니었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석 아. 본부장님 어디 가만히 계실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스파크가 지금 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두 분 같은 사이에.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양반처럼 이렇게 대우를 아예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네, 되겠죠. 안 됩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이 예. 들어오시긴 네.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이제 없죠. 저보다 이제 손윗 형님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네. 네네네. 두산도 물론 이제 뭐 LG 그룹주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좋죠, 것도 맞는데 좋죠. 사실 두산도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두산 그룹 안에는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원자력, 반도체, 그다음 로보틱스 핵심 산업 요 세 가지의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먼저 종목을 먼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무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에너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또 두산 퓨어셀이라는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퓨어셀.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돈 네. 열심히 잘 버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게 되면 원자력 다음에 중요한 IT 하드웨어의 필수 쌀알과 같은 이런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반도체 쪽을 보면 그 엔비디아 AI 가속기 GPU 쪽에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두산이 있고요. 주 두산의 전자그룹에서 전자사업부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동박적층판이라는 소재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후공정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고기가 반도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요즘 핫한 게 피지컬 AI 그 중에서도 로보틱스인데요. 로보틱스 쪽에는 두산 로보틱스 투자자들이 관심이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통 산업용 기계 장비의 강자인 두산 바켓까지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그룹이 아까 전에 LG그룹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 요만큼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룹이 두산그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목요일은 두 분 모신 이유도 여러분들께 ETF를 공부하는 시간이 목요일날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오늘 두 분이 준비를 하신 게 일단은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타이거 LG 그룹 플러스 네. ETF를 가져오셨고 우리 그리고 최우석 본부장님은 원 두산그룹 포커스 ETF를 네, 맞습니다.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두산그룹과 LG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사실 어떤 종목들이 이 안에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또 비중도 궁금한 게 같은 그룹 내에서도 잘 버는 기업이 있으면 약간 아픈 손가락들도 있거든요. 이 비중 조절이 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젠슨왕 오고 나서 저희 두 분이 방송하고 있는 ETF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고점 찍고 빠져서. 그게 저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아쉽죠. 빠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오히려 멀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출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당연히 LG그룹 플러스니까 LG그룹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LG가 잘 아시겠지만 구씨와 허씨의 동맹이 LG그룹이고요. GS. 네. LG그룹, 구씨, 그리고 GS그룹, 허씨, 허씨. 그리고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또 반개 있지 않습니까? LS그룹. LS 일렉트릭을 그룹. 픽한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타이거 LG그룹 플러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누굴까요? 화면 잠깐 보시면 역시 뭐니 해도 LG전자입니다. 아마 네. 투자자분들 마음속에 많이 잊혀진 종목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터나 드라이브 그리고 감속기 이런 부품을 잘 만듭니다. 핵심적인 부품이 뭐죠? 피지컬 A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목적이라면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 그리고 이걸 제어하는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LG전자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센서입니다. 우리도 요즘 잘 눈 안 보이시죠? 눈 예, 눈 안 그렇지. 보이시죠? 압니다. 네. 결국 눈이 제일 중요하고요. 맞아요.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물건을 집어들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LG그룹에는 센서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 전기노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난리 났죠. 전기노텍. 예, 전기노텍에 해당되는 LG노텍이 이런 센서라든지 3D 센서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얼굴이 여도운 앵커님처럼 이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 얼굴처럼 나오면 좀 안 좋겠죠.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LG그룹 포커스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0대, 2000대가 아니라 10,000대, 20,000대, 100,000대, 100,000대가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산을 빨리빨리 많이 그렇죠. 하죠. 일을 지켜야 되겠죠. 아니, 일을 시킨다. 예, 일을 지켜야 네. 되겠고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일 하고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일 하고 너는 여기 가서 이런 일 하고 이런 시스템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LG CNS가 그런
그런 시스템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CLCS. LG 시스템, LG CNS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신으로 또 컨트롤해야 되니까 LG U+까지 역시 LG 그룹은 피지컬 AI에 특화된 그룹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LG 그룹에서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진짜 실제 LG에서 나오신 거 같아요. 진심을 다해서 네. LG 그룹에 대한 그 ETF를 지금 설명해주고 네. 계신 아, 겁니다. 그리고 깨 홍보 드리면 제가 LG증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출신부터 보고 계시는 이 아. NH투자증권이 LG증권, 우리증권, 농협증권이 합병돼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 아,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P가 네. 남아 계시구나. 이 네, 네. DNA가. 근데 두 분 워낙 전문가라 옷 바꿔 입고 서로 다른 얘기 하라고 해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두산으로 이제 바꿨을 때는 두산이 최고다. 아유, 뭐 100두산 넘어서 200두산이죠. 아니 근데 이제 LG 그룹 얘기만 이제 해주신 거고 아까 네. 뭐 GS 얘기랑 뭐 LS 얘기를 조금 비중이. 있다가 비중이 G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컬 AI랑 좀 관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GS 3.8%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2.67%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 플러스 여기 플러스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GS 그룹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1% 그리고 지주사 LS 같은 경우에도 2%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물론 비중이 높지 않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이런 종목들도 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죠. 쪼개서 네. 자세하게 좀 네. 들어봐야겠죠. 네. 괜찮아요. 아, 비중을 먼저 그쵸? 말씀. 아, 비중과 뭐 비중도 어떤 좋고 종목들이 그 있는지 안에서 다시 한번 좀 특장점. 아, 네. 그 앞에서 이제 LG 그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장황한 건 열심히 설명을 장황해요. 했는데 장황해요. 두산그룹 심플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원전 에너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로보틱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핵심 네. 아니에요 핵심? 요게 이제 30%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90%가 두산그룹의 요 원전 에너지, 반도체, 그다음에 로보틱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도 두 가지씩으로 딱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전을 담당하는 기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에너지를 담당하는 두산 퓨얼셀이 네. 25%, 5%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 두산이 이제 25%, 네. 두산 테스나가 테스나. 5% 들어가 있습니다. 합쳐서 30%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로봇을 대표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25%, 그다음에 두산 밥캣이 5% 이렇게 심플하게 3분의 1씩 들어가 있는 종목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거기서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지만 종전 얘기가 나온 후부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의 1타 어딥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두에빌이라고 네.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뭐 원전의 1등 정도는 알고 있지만 수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왔지 가스터빈 말고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또 고민을 하신 분들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조금 더. 네, 실제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AI 혁명 시대 거의 그 핵심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기업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력 공급하는 가스 터빈 혹은 뭐 수소 터빈, 풍력 터빈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해양 담수화 플랜트 같은 EPC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원자력 쪽에서는 원전 쪽에서는 이제 원전의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기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SMR의 메인 부품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터빈까지 다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해야 될 땐가라고 말씀을 이제 여쭈신다면 저는 당연히 오케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이유는요? 드리는 이유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미국이랑 상호관세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미투자, 네. 네, 그러면서 대미투자 3,500억 불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대미투자협력공사가 발족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나오는 날이고요. 네. 뭐 설립이 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씩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럼 대미 투자를 했을 때 3,500억 불 달러가 이렇게 됩니다. 2,000억 불은 이제 현금을 투자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1,500불 같은 경우는 마스가
조선이랑 협력을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이제 10년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대미 투자를 할 때 어떤 산업에 한국이 투자를 하게 될까가 사실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사실 컨닝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짚어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대미 투자 협정을 맺었었죠. 네.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투자 프로젝트가 지난 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 발전소, 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약 한 330억 불 정도 되는 규모로 투자하는 거를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SMR 관련된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대략 한 400억 불 정도로 거의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00억 불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이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5,500억 불 중에 대략 한 4,000억 불 정도가 원자력이랑 발전소 쪽에 익스포저가 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전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오하이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있는 SB 에너지라는 기업에서 네. 미국이랑 협력을 해서 발전소를 짓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SMR 원전 같은 경우도 GE 버너바랑 그 터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GE 버너바랑 더불어서 이제 일본의 기업이 같이 히타치 중공업이 같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개발하신 프로젝트를 보시면 일본이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 첫 번째 발전소 관련된 데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자국의 기업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투자할 때 그냥 남의 기업들 좋게 해주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야 되니까 그쵸.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는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일본의 사례에서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곧 하반기 정도에는 대미 투자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발표가 될 텐데 어디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냐? 발전소나 이런 데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발전소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 대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네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미 투자 협력이 바로 이제 한 2, 3개월 내에 나온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네.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하는데 올해 또 이제 조금 빠지고 하니까 또 윗꼬리를 많이 달다 보니까 대체 두산 에너빌리티, 대체 원전은 다시 언제 이게 모멘텀이 생기는 거냐 하는데 네. 이게 속속들이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계속 원전 키워드와 관련한 뭐 정책도 그렇고 뭐 자금 집행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기다리다 보면은 몇 달 날이 오겠죠. 그리고 또 저도 시황을 많이 보거든요. 네. 제가 뭐 상품만 하는 건 아니고 시황을 보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쏠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친 종목의 개수가 3,000개 정도 되는데 네.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즉 한국이 뭐 어찌됐건 AI 산업이 커지면서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반도체, HBM, 메모리, 스토리지 뭐 이런 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렸죠. 쏠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금이 쏠렸다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코스닥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완전 네, 느껴. 코스닥은 어찌됐건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관련된 정책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요. 승강제 내놓고 있고요. 국민성장펀드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에 해당되는 기업들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성 자금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약발이 돌지 않는 걸 본다면 맞아요. 한국 시장이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았고 온기가 안 퍼지니까 아무리 두산은 두에빌 좋다고 얘기해도 LG전자 좋다고 얘기해도 네.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가능성을 우리가 살짝 봤던 거 물론 약간 테마로 치부가 돼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가지고 네. 그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주가의 흐름을 혹은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LG 그룹주도 그렇고 두산 그룹주도 그렇고 향후에 그 AI 산업의 큰 틀에 있어서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할 만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저도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드디어 9월달에 유니트리 IPO 합니다. 네. 홍콩에서 유니트리라는 어떻게 본다면 휴머노이드 글쎄요, 뭐 물론 LG 그룹도 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월달에 홍콩에서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IPO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거짓말하셨죠. 테슬라 옵티머스 젠3 3월달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3월달에 나온다고 했던 테슬라 옵티머스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물론 뭐 특정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나와주면 저는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에 있을 유니트리 IPO, 뭐 최근에 스페이스X IPO를 말미암아 우주산업도 많이 움직였지만 그런 맥락에서 유니트리 IPO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젠3 한 번 더 등장하고 또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라브나킥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축구 네. 잘하거든요. 아. 이제 축구 잘하는 아틀라스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 나르고 조립하고 생산하고 즉 생산 현장에 투입된 아틀라스의 모습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이쪽으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네. LG그룹이 이런 로봇사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얼마나 들고 있어요? 예,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네. 예, 로보스타 아마 잘 아실 텐데 33.4% 들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빙 로봇. 일단 서빙 로봇 제일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는 로봇이 서빙 로봇이니까 로보스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잘 알고 계시죠? 로보티즈 7.4% 2대 주주고요. MOU 맺어져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SPG 같은 부품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와 MOU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겼을 때 등장했을 때 당장 현장에 투입돼서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한국의 휴머노이드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LG전자 로보티스 이렇게 든든한 대기업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추고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돼서 양산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LG가 사실 네.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뭐 이렇게 회동도 갖고 했지만 그 동안에 보면 엔비디아와 작년부터 좀 협력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협력의 역사 쭉 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간과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젠슨 황제님께서는 황제까지. 젠슨 황제님께서는 AI 시대 때 천하 통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이 천하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전략적인 파트너 혼자 다 못 하거든요. 아니 엔비디아 칩 누가 만들어주나요? TSMC가 만들어주고 이번에 삼성전자 LPU 하나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동맹자가 필요한데요. 은근히 LG와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이미 2025년 11월에 LG전자와 스마트 팩토리, 지금은 AI 팩토리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가 AI 연구원이 있어요. 차세대 엑사원이라는 GPU 플랫폼 협력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LG CNS와는 엔비디아 AI 팩토리 그리고 네모트론이라고 해서 에이전트 AI 서비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U+ 지분 많이 들고 있는 LG그룹 ETF에서 지분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린 AI로 간다면 LG U+도 한몫하지 않을까? LG AI 연구원도 한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젠슨왕이 방한을 해서 구강모 회장도 만났으니까 아마 저도 모릅니다. 저도 구강모 회장님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두산으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두산도 분이 뭐 많아. 얘기하시니까 저희 약간 야구 중계 보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몇 회 말인가요? 지금 거의 선수들을 네. 하나씩 우리 선수 이만큼 맞아요. 잘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는 거죠. 투수진이 좋다, 뭐 타자가 네.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로봇 쪽을 봤을 때도 두산이 좀 기대가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좋은 수주라든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LG와 두산의 미래는 로봇 쪽인 것 같은데 네. 두산의 로봇이 조금 더 치고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당연히 맞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사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막 정해진 아주 거대한
작업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갔으면 안 됐고 다칠 산업재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얘기하는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봇은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 중에서 거의 글로벌 탑 티어이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가시화가 될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있었던 CES 2026년도에서도 AI 부분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스캔앤고라는 협동 로봇이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사실 뭐 터빈이나 아주 큰 기계를 사람이 이걸 잘 뭐 설계도나 이런 걸 잘 분석하기 잘 못하면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걸 딱 갖다 놓으면 얘가 네. 가서 알아서 그 3D로 스캔을 다 한 다음에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작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현재 산업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전문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틱 AI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젠슨 황이 온 이유도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틱 AI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피지컬 AI의 생태계, 무슨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같은 걸 만들겠다. 근데 그 엔비디아의 에이전틱 AI를 두산도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LG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젠슨 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사실 두산 밥캣이 두산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성장성은 그렇게 많이 있냐라고 퀘스천을 많이 던지시긴 했었는데 두산그룹에서 캐시플로우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성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성을 좀 보강해 가면서 하는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적자가 나는 기업에 무작정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밥캣처럼 두산그룹 내에서 로보틱스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로보틱스, 그다음에 밥캣 이 두 가지 종목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종목, 이 두 가지의 아주 성장과 안정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산 밥캣이 갖고 있는 이 산업 장비들이 사실 이제 그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의 소형 건설 장비 글로벌 탑 티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밸류 체인을 상당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두산 밥캣,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젠슨항이 와서 네. 두산 가서는 왜 쉬고 하고 왜 같이 고기도 안 먹고 치맥도 안 하고 했나 했는데 사실 두산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엔비디아와 함께 끈끈한 우정과 또 사업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해주셔야겠죠. 네, 사실 두산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는 2025년도부터 반도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시리즈인 하퍼 시리즈부터 2023년도 죄송합니다. 2023년도부터 협력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들어서는 이제 블랙웰 GPU라고 하는 그렇죠.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대표 GPU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AI 데이터가 주고받고 이렇게 막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손실 없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가 두산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두산전자. 네, 네. 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이엔드 동박 적층판 CCL이라고 CCL. 하는 반도체 소재를 네. 두산이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내년 정도에 나올 GPU가 같이 붙어 있는 네. 베라루빈 시리즈부터는 이제 여기에도 루빈 쪽에 요 그 두산그룹의 하이엔드 동박 저층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돈을 버는 관계가 2023년도부터 엔비디아와 두산 간에 끈끈하게 아주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전자는 두산
그룹에 네. 들어가 있는 두산에 들어가 있는 두산. 두산에 네. 들어가 있는 회사. 사업부입니다. 네, 근데 네. 거기에 굉장히 또 알짜배기 회사 알짜배기입니다. 사업부여가지고 네. 보통 굉장히 지주회사가 네. 영업자회사를 분리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두산 두산에 같은 경우에는 품어서. 품어서 지주사 내에 사업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네. 아마 주두산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G로 다시 제가 방망이를 좀 넘겨보도록 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거의 9회 들어갑니다. 두 분 마무리 네. 자랑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 LG는 저 댓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첫 번째는 LG 화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사실 지금 화학 하면은 너무 속상한 분들이 많고, 하나. 뭐 이제 중국발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화학 분야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1번 질문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단독 기사가 지금 떴는데 스페이스X 실무진이 LG전자를 방문했다, 비밀리에 방문했다. 우와. 네네네. 이거 대박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저한테 통신- 얘기도 안 하고 방문. 네. 통신 단독. 모듈 안테나 때문에 이제 방문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하나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는 엄청난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타이거 LG그룹 플러스는 그룹사 ETF였습니다. 피지컬 AI라든지 어떤 의미를 담지 않은 순수하게 그룹사 ETF다 보니까 LG 화학이 들어간 거고요. 조금만 더 첨언드리면 저는 내년에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공통된 한 가지 분모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야죠. 네, 배터리.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로봇택시 자율주행차가 되더라도 이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X 방한 목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위성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지컬 AI로 가면 갈수록 LG 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전지는 저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그런 관점으로 LG 화학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가 잘하는 게 뭐니 해도 부품입니다. 통신 모듈이 됐던 센서가 됐던 디스플레이가 됐던 이런 부품을 잘하고요. 모터가 됐던 액추에이터가 됐던 부품을 잘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일본 증시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네. 네. 일본 증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일본이 잘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소부장입니다. 키옥시아라 같은 랜드 회사도 있지만 소부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가 온다면 이런 소부장에 대한 강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스페이스X 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올 겁니다. 먼 미래를 보셔야 되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휴머노이드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실물로? 아마 보신 분 못 없으실 봤어.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 성과가 필요하고 숫자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뭐 지금 저도 물려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웃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네.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9회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던져보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은 사실 두산 그룹 가운데 네. 두산만 떼서 보면은 뭐 닉스 3점 못지않게 작년부터 계속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두산 그룹주로 이번에 사실 부각을 확 받고 나서의 움직임은 또 많이 아쉬운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두산 그룹주의 투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거지 큰 흐름에서의 움직임은 위쪽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꾸준히 달려가고 우상향.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 다른 섹터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전, 그다음에 수소, 전력,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소재, 그다음에 후공정, 그다음에 이어서 로보틱스,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피지컬 AI로 발전될 수 있는 로봇과 더불어 휴머노이드, 산업용 휴머노이드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실제로 산업 기계, 건설 기계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두산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 종목 혹은 섹터에 대한 쏠림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특정 그룹에 투자하는 쏠려 있는 테마나 이런 유형의 ETF가 아니고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AI 인프라 시대의 혁신 시대의 핵심적인 산업들이 잘 다각화돼서 분포가 돼
있다는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요 기업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플로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두산전자사업부 혹은 두산 밥켓 같은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돈을 그렇게 네. 벌지 못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두산 퓨얼셀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변동성이 높아서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정성과 미래의 성장성을 잘 엮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두산 그룹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전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자분들한테도 분명히 유의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AI에 있어서 뭐 하드웨어, 메모리, 뭐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한 것에 네.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빨리 투자에 접목시켜가지고 재작년 말에 네. 아무도 로봇주에 관심이 없을 때 혼자 외롭게 오. 그것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참 많이 외로웠어요. 예, 잠깐 외로운- 빠져나온 건가요?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또 작년에 많이 또 올랐을 때 음. 예, 거의 본전치기 해가지고 수익 실현 또 어느 정도? 본전치기? 예, 해서 네. 빠져나왔는데 네.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언제인지 또 누가 먼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긴 가는 거잖아요. 네. 오긴 오는 거고. 네. 그런 시대는 옵니다. 그쵸. 예.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쉬어갈 때 관심 없을 때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실 오늘 이게 방송 컨셉이잖아요. 컨셉이에요. 네. 저 두 분이 일부러 저러신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을 네. 드린 겁니다. 아, 근데 뭐 네. 그냥 뭐 한 3, 3, 3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도 되고 또 괜찮잖아요. 네, 저희도 회사에서 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지금은 맞아요. 시장은 너무나 쏠려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변동성 커요. 또 케비너 씨가 금리 인상 매파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성장주는 금리 변수에 언제든지 발목을 잡힐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따라 사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좀 저가에 좀 많이 그쵸. 떨어졌을 때 용기 내서 사시는 그런 장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두 분이 살신성인으로 오늘 또 재미까지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LG 또 두산 유니폼까지 입고 나와 주셨는데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그 최용수 본부장님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아유, 예, 해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모셔서 다음에 또 이런 특집 한번 저희가 재밌네. 마련해 보도록 재밌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NH증권도 LG증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이런 투자 이야기를 들으십사 해가 네. 저희가 또 두 분 모셔서 LG그룹지 얘기, 두산그룹지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네. 너무 급등해서 이제 고점에 혹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내가 이걸 멀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야구 특집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클로징 축구 할 특집. 때 그렇죠. 내일은 또 이번 주 또 스포츠 특집이긴 그쵸. 하네요. 우리 여돈 아나 어떤 팀 응원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우리나라 팀 응원해야죠. 아니 야구 오늘 야구. 야구로 끝내야 되니까 야구? 그 기업 주가 지금 살짝 보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은 요새 음. 제 주변에서 한화 응원하는 쪽 많던데요. 한화가 한화 응원하신 분들 네, 많으시죠. 후배가 한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맨날 한화 응원하면서 화나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부처의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아, 분들 꽤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타이거즈. 기아 응원하고 타이거즈. 있습니다. 예. 네. 뭐 여러분들이 야구 뭘 좋아하든 내일은 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을 그렇죠. 응원하러 팀 코리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10시에 축구하거든요. 아마 전반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함께 전반 시작하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저희 한쪽에 틀어놓고 저희도 보면서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